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1월 11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0분 제보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 3월달, 8월달, 자, 이른바 동학개미가 이끌었던, 현재 지수 회복 장세 아주 강력히 분출이 됐죠. 그때와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이죠. 강조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주도를 하면서 자, 굴뚝주 내지 뭐 대형주 그리고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에 어느 정도 방점을 두고 시장에 좀 대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요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우리 현재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중소형주를 우량 중소형주죠.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들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차원에서 이것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금 롯데케미칼이 뭐 엄청 잘 나가죠. 우리 추천 종목은 아닌데요. 관련해서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종목 차트가 롯데케미칼 일봉 차트입니다. 아, 이 종목이 뭐 이렇게 올라가요. 자, 관련해서 LG화학이나 또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현재 언급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솔루션, LG화학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네요. 일단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저희 현대제공에서는 현재 유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해서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010-2420-053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여도 있죠. 포스트 트럼프, 즉 바이든 시대가 동시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수록 외국인이 주도하는 전통 산업주, 내지 굴뚝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성장주보다 일단 상당 기간 유리할 것이다 하는 것. 또 시장을 해봤을 때 코스닥보단 코스피, 중소형주보단 대형주가 유리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해야 되고요. 자, 수급을 봤을 때 역시 계속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기관이 그에 가세하는 그러한 모습. 일반 개인들이 산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한다 하더라도 코스닥에 치중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 전형적인 지수 상승 장세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상당 기간 그런 구도가 지속된다라는 것인데 지수를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상 시장 그렇게 됐을 때 판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다 이런 게 나와요. 일단 지수가 생각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 3,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 등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특정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몇 개만 선택돼서 올라가는 선별 장세. 자,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그것을 니프티, 피프티 현상으로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뭐 50개 종목까지 안 가고요. 약 20개 종목으로 압축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 20개 종목으로 압축될 소지가 높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이 유달리 많이 올라가면서 부익부 빈익빈 장세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가고 처지는 종목들은 계속 처질 수 있는 상황의 대공산이 제법 돼요. 이거 그래서 선도주, 주도주의 편승을 탑승하거나 편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무턱대고 장기간 지속되지만은 않겠죠. 어느 순간 키 맞추기 회귀 현상이 나올 것이므로 좋은 종목을 너무 낮은 가격에 추격해서 매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 많이 올라간 종목 고점에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 또한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가장 적합한 종목군으로 즉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현재 그
상황을 담고 있는 굴뚝주 내지 성장주, 미래 성장 가치, 성장주가 계속 처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쪽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섹터 내지 종목이 현재 시점, 특히 일반 개인들한테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된다. 이런 관점이 돼요.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류, 삼성전자류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같은 삼성 SA도 포함이 되고요. 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상당히 좋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보다 기아차가 더 탄력적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석유화학, 굴뚝 분야 중에서 현재 가장 경기에 민감한 분야가 특히 경기 회복할 때 상당히 해당 종목이 탄력이 나오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 종목 추구하는 것보다 성장성까지 가미된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전이나 태양광까지 같이 있으면 더 좋다 하는 관점에서 LG화학이나 또는 하나솔루션 또 플러스 알파 한다면 SKC까지 포함이 된다. 이런 관점이 우리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일단 그런 정도 정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시장을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현재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이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태 하에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시대를 맞이해서 내년도 한 2분기 정도에선 전 세계 경제가 또는 경기가 V자 반등이 나올 소리가 상당히 크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놨어요. 일단 시장은 그 전에 반응하겠죠. 지금이 그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11월 달에 수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1월 초죠.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나 깜짝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징조 같습니다. 자, 위안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6.5위안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원화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건데 아마 5위안대까지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우리 원화도 1,050원 내지 아마 1,000원이 깨진다는 소리도 좀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강력히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금융 환경이 상당히 강하게 조성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00원이 깨지고 1,050원까지 내려간다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1,000원이 깨진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강력히 현재 채권이나 또는 원화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수급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쌍뿌리로 매수하고 눈에 띄게 보이고요. 현재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또 강력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 오늘까지 8일거리를 연속해서 순매수하게 되는 건데 잠재 프로그램 매수 대기 자금이 무려 30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내 아마 그러한 매수가 계속 유입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끈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기존에 우리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된 잠깐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롯데케미칼 급등은 이제 앞에서 잠깐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 기존 본업, 석유화학품이 그만큼 상당히 실적이 좋다는 것인데, 사실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도 석유화학과 관련 사업 비중, 원래 그것이 본업이고, 현재 매출 비중도 각각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영업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거의 80% 되고, 하나솔루션도 70% 정도가 석유화학 부분에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LG화학은 2차전지, 하나솔루션, 태양광이라고 하는 신성장 상업에 가려져 있어서 본업의 가치가 덜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올라간 것을 보면 결국 그것도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수준이 나온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는 것은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이 여기저기서, 뭐 셀트론도 있지만, 그 여기저기서 막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바이오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대형주와 중소형주 비중은 2대1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의 한 거의 60 내 70% 정도 대형주 쪽에 어느 정도 배치를 좀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가급적이면 30% 정도 구준수로 낮춰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형주는 가급적이면 장기 보유 관점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봐야 되고, 중소형주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된다. 기본적인 정석적인 그러한 그 운영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이럴 때 더욱더 치중해서 하셔야 된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랬을 때, 자, 기존에 말씀드렸던 우리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1년 정도에 걸쳐 꾸준하게 좋은 종목도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네요. 넷베이스, 이런 종목, 이런 상태죠. 넷베이스 쭉 답답합니다, 최근에. 뿐만이 아닙니다. S&P 반도체, 또 테스나, 또 DB 하이텍, 또 AG 테크놀로지, 한솔 케미칼, 또 유니테스트 말씀드렸죠. 유니테스트,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또 현재 PSK, 또 현재 오이솔루션, 또 뭡니까? 또 MT넥스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 아무리 이들 종목 좋다 하더라도 이들 종목 다 갖고 있는 것은 적어도 5개 이상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개 내지 4개 정도로 압축시키는 게 더 낫고요. 물론 그 중에서 빼놔서는 안 될 섭섭할 종목이 테스나 같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 웬만하면 가지고 가시는데 나머지 종목들에서 굳이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삼성전자에 더 치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점은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인데요. 이왕이면 하나솔루션에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 주가가 5%나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장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맥점에 와 있다는 거죠. 5일선 정도 당하면, 즉, 한 48,000원 정도 되면 매수할 타임이라는 관점에서. 갖고 계시면 당연히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건데, 오늘 빠지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매출은, 현재 작년 동기 대비 비슷하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35.6%나 증가됐어요. 이 정도면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그 1등 공신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화학 부입니다. 전체 영업이익 2,300억 중에 1,590억. 작년 동기 대비 67%나 증가됐다는 건데, 이쪽 부분, 석유화학 부분의 매출 기여도 전체 매출에서 약 3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무려 68%, 근 70%나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태양광 부분이 실적이 약간 저조했습니다. 360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분기대 1,000억까지 나왔던 건데, 근데 작년 동기 대비 47억, 47% 격감을 했고요. 지난 분기도 많이 줄은 건데 그 상태 또 줄었어요. 30%또 줄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실망스러워서 빠지는 것 같아요. 매출 기여도는 석유업 부분과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낮아요.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태양광만 보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게 관점이다 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태양광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현재 상태는 기존 석유화학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실적 또는 주가가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태양광이 됨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년도 실적은 금년 대비 거의 한 30% 이상 증가된 연간 영업이익 9,800원 내지 1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태양광이 지금 현재 분기당 360억밖에 안 나왔지만, 지난 3분기 때는, 내년부터는 분기당 태양광 부분에서만 1,000억 원 이상, 전성기 절정기 수준이죠. 1,000억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 부분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영업이익 창출력이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수준이 금년이지만 내년도, 특히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이 된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빠지는 것은 태양광 때문에 약간 현재 버블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이 약간 꺼지는 그런 수순이 그냥 실적 악재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금년 현재 그 하나솔루션의 주가 예상은 연말까지 약 6만 5천 대 7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는 거의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잠재력이 깔려져 있다는 개념으로 현재 상황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빠르게 얘기하는 바람에 약간씩
전달이 약간 미스가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중요한 것은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